안녕하세요, 미주혜석입니다. 오늘은 엘프 주식의 23년 4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엘프는 23년 4분기 271밀리언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역대 최고의 매출을 달성했고 마진율 또한 64, 65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70.9%까지 최고의 마진을 기록했습니다. 저번 분기 대비 26%, 전년도 동기 대비 85%나 성장하는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그러나 순이익 같은 경우는 약 27밀리언, 저번 분기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약간은 아쉬운 모습 보여줬죠. 회사는 앞으로 마케팅 비용을 전체 매출의 22% 이상 사용할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SG&A 비용이 75밀리언에서 160밀리언까지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기조는 24년도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겠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순이익이 감소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벤토리에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크게 확장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기존에 중국에 있는 인벤토리도 크게 확장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81밀리언에서 204밀리언까지 인벤토리가 크게 확장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런 연유 때문에 이번 분기 순이익은 약간 저조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 매출을 살펴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189, 182에서 229밀리언까지 굉장히 증가했고요.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27, 33, 42밀리언까지 이번 분기에도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 보여줬죠. 리테일과 인터넷 판매를 비교해보면요. 리테일 같은 경우는 179밀리언에서 206밀리언까지 좋아지는 모습, 그리고 이커머스는 37밀리언에서 65밀리언, 거의 100%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 정말 분기마다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 정말 엄청난 모습이었죠. 저번 분기에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와 3분기는 플랫입니다. 여름으로 갈수록 화장을 하기가 좀 귀찮잖아요. 땀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2분기와 3분기 매출은 플랫하고 4분기 때 매출이 증가하고 똑같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죠. 뷰티스코드 멤버십 같은 경우는 3.6밀리언, 3.9, 4.1, 이번 분기에는 4.5밀리언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40만 명이나 증가하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죠. 자산 같은 경우는 658밀리언에서 747, 그리고 1.1빌리언까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부채 비율 또한 증가했는데요. 186밀리언에서 231,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494밀리언까지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부채 비율은 80%까지 높아졌습니다. 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만기 채권이 돌아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장기 채권을 조달했죠. 그리고 뉴트리움 인수합병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것이 자산으로 인식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뉴트리움 인수합병이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자, 투자활동은 마이너스 280밀리언 유출이 일어났고요. 어떻습니까? 재무활동, 그러니까 오퍼링 그리고 부채 발행을 통해서 204밀리언을 조달해서 뉴트리움 인수를 완료했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7밀리언 나온 것은 역시나 인벤토리를 크게 채웠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뉴트리움 인수로 인해서 약 60만 주 주식이 발행되고 약 2억 달러의 부채가 증가하고, 그리고 각종 거점 지역의 인벤토리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었죠. PER과 PSR을 보면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추세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PSR은 8.83까지 그리고 PER은 64.37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ROE와 ROA는 뉴트리움 인수합병이 완료됐기 때문에 약간 무거워졌죠. 그래서 ROA는 9.7%, 그리고 ROE는 17.52%까지 낮아졌습니다. 주식의 숫자는 53밀리언에서 58밀리언까지 증가했고요. 인수합병 주식이 반영되면 다음 분기에는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주식의 비중을 보면 기간이 93.5에서 94.9%까지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통되는 물량은 상당히 적은 수준, 약 1.2%밖에 되지 않죠. 물론 기간이 사고팔 수는 있겠지만 24년 가이던스를 보면요. 가이던스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약 9%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조정 에비타가 218에서 220밀리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번 분기에 발표했던 24년 아웃룩을 보면 약 906밀리언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조정 에비타가 200밀리언에서 218밀리언 최소한 상승했기 때문에 이를 역산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연간 매출은 960밀리언이 됩니다. 자, 이것을 나누기 4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분기 매출은 230밀리언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271밀리언을 달성했는데 다음 분기는 그보다 떨어진 240밀리언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물론 엘프가 항상 가이던스를 상단으로 비트를 했기 때문에
뭐 다음 분기에는 충분히 240밀리언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270밀리언 이상 달성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의 화장품 점유율은 2분기 때 9.5%에서 10%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여전히 미국 3위 화장품 회사입니다. 앞으로 수년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네, 타겟이죠. 바로 타겟에서는 이미 19%까지 점유를 했기 때문에 미국 전체 시장은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19%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2배 정도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립스틱 분야는 점유율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3%고요. 약 1.2빌리언의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이죠. 자, 마스카라도 약 2% 점유를 하고 있는데 1빌리언 가까운 시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쪽의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성장할 가능성. 그리고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1.4%밖에 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의 성장 동력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이죠. 현재 스킨케어는 89%씩 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점유율 같은 경우는 1.5에서 1.6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1.4%까지 떨어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간 9% 성장하는 스킨케어 시장에서 89%를 성장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점유율이 떨어지는지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과거 자료에 뭔가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내셔널 부분은 연간 119% 성장하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영국 점유율은 5%, 캐나다 점유율은 7%, 그리고 이탈리아 저번 분기에 더글라스라는 화장품 전문 유통점에 입점을 했는데 단 한 분기 만에 모든 제품이 판매 1위를 달성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탈리아에서도 엘프 뷰티가 통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연도 가이던스에는 뉴트리엄의 매출 성장, 그러니까 스킨케어죠. 스킨케어의 매출 성장은 일정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트리엄의 매출 기여도는 연간 48밀리언으로 봤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89%씩 성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간 가이던스에는 뉴트리엄의 89%씩 성장하는 것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드디어 엘프 뷰티가 월마트에 진입한다는 것이죠. 자, 진입하는데 타겟 같은 경우는 약 13피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월마트 같은 경우는 8피트 정도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타겟보다는 크진 않지만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충분히 보수적으로 면적을 산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얼타 뷰티 같은 곳에서는 12피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큰 포지션을 엘프가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월마트는 8피트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CVS, 쇼퍼, 그리고 부츠 모두 24년도에는 추가적인 확장을 고려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성장, 리테일 분야의 매출 성장은 지속적일 것이다. 그리고 슈퍼볼 광고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스킨케어 관련 광고였는데 제가 영상 끝나고 이 영상을 첨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만들었는지 보시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아재 감성으로는 조금 뭐라 할까요? 좀 그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미 젊은 층에서는 인기가 있으니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이제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한 슈퍼볼 광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말미의 영상을 보시고 광고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4분기 엄청난 매출 상승을 기록했고 여전히 젊은 층을 상대로 인기가 꾸준하다는 걸 증명했고요. 유럽, 캐나다, 이탈리아에서도 매출이 증가하는 성장 가능성을 계속해서 입증해내고 있다. 뷰티스쿼드 멤버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 회사의 성장성 아직도 충분하다. 여전히 더 룸이 있다. 인수합병을 완료했고 누트리움, 스킨케어에 대한 확실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슈퍼볼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스킨케어의 폭발적인 성장에 굉장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엘프의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엘프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추세 상승을 이루다가 23년 9월부터 11월간 약 짧은 하향 추세를 그려냈었는데 이 하향 추세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온 이후 좀 더 가팔러진 기울기로 상승 추세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이 닿을 때마다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이번 실적 발표 후에도 21선을 터치하고 그대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엘프 주가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진입을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는 역시나 이렇게 21선이 닿을 때 혹은 추세선 하단을 닿을 때
이렇게 보면 한 달에 약 2번 내지 3번 정도의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주식이 추세적인 상승을 이룰 때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상승 추세 안에서도 하향되는 이 변곡점, 이 변곡점 지점에서 투자를 해야 좋죠. 왜냐면은 이 변곡점에 사는데 추세를 이탈한다 라고 했을 때는 아주 작은 손실만 보면 되는데, 만약 이 윗부분에서 사서 추세를 이탈했을 때 손실은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승 추세선 안에서도 항상 밑에서 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최근에 저의 SMCI, 최근에 제가 소개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어떤 분의 그 댓글인데요. 자, HP, 델, IBM, 푸지스터 이런 기업들과 기술적 우위가 이점이 있는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당신은 오르니까 그냥 이 주식이 좋다라고 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제 저를 비난하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제 답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르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르니까 그냥 좋다라고 한 건 아니고 이 주식이 왜 매출이 오르고 있으며 어떤 부분이 고객들한테 어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어떤 기술적인 우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삼성전자는 일본 반도체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여서 D램을 제패한 게 아니죠. 적정 품질을 싸고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D램의 강자가 된 것이죠. 기술적으로 우위가 있었던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전부 망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엘프, 엄청난 추세 상승을 이끌고 있죠. 이 화장품이 어떤 마법의 재료를 쓰는 게 아니죠. 어떻습니까? 압도적인 싼 가격, 시장에서 통하는 적정 품질, 그리고 혁신적인 광고, 물류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프가 성장하고 있죠. 자, SMCI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I 시대에 빠른 제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타 경쟁사가 4개월이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1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빠른 신제품, 엔비디아, AMD, 인텔에서 어떤 신제품이 나오면 그의 최저급, 렉을 신속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SMCI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저는 이게 델, HP하고 뭐가 어떤 기술적 우위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매출이 성장하고 그 매출이 어떤 이유로 성장했는지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AMD에 투자하고 있죠. 저는 이등주에 투자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몬스터 에너지보다 셀시어스를 투자하는 걸 좋아하고요. 나이키보다 온홀딩스를 투자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이등주를 투자하는 걸 좋아하죠. 엔비디아가 GPU 관련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하지만 AMD가 비슷한 성격의 보다 싼 가격으로 제품을 출시하고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죠. 저는 AMD가 엔비디아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아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엔비디아에 대적할 만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AMD와 엔비디아의 기술이 얼마나 차이나고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매출 성장을 믿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주식을 투자할 때 너무 기술적 진보에 의미를 두면 엉뚱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기차 기술은요, 150년 전 기술입니다. 테슬라와 GM과 포드 기술적 진보 우위는 누가 갖고 있나요? 네, 이 전기차라는 기술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혁신적인 제조 공정에 그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매출 성장이고요. 그리고 이익이고, 그리고 추세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으로 모든 종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엘프 화장품 재료가 무엇을 쓰고 어디에 쓰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기술적 우위를 알면 좋겠지만 모른다고 너무 비난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